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용설입니다. 네. 자, 여기 엄청나게 뜨거워요. 지금 날씨가 비 온 뒤에 27도, 지금 30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야, 용설이 얼굴이 막 익으려고 그래, 익으려고. 자, 용설이가 2달 반 전에 노지에 바이솔 심는 방법을 영상을 올렸죠. 자, 올리고 나서 지금 2달 반이 지났어요. 2달 반 동안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 설명을 해드리고요. 또한 요즘같이 어제도 지금 폭우처럼 비가 쏟아지고 그랬습니다. 장마철에, 이 장마철에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시죠? 물음병, 장마철 관리 요령, 또 장마철에 어떻게 해야 애들이 또 잘 사는지. 하지만 그거 아셔야 됩니다. 장마철이 왔을 때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고 장마가 오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 그래야 바이솔들이 잘 살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오늘 설명드릴 거는요, 물음병이 왜 오는지, 노지에는 어떻게 관리해야 물음병이 안 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요. 자, 물음병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고정하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최초 용설 스타황, 용설 바이솔 스타 개발. 예, 용설인에서 개발했습니다. 이제는 바이솔도 전용 약이 있다. 네, 지금 주문하세요. 자, 보세요. 요 아이는 선셋입니다. 선셋. 요 손 보면은 대품인지 알 수 있겠죠. 요렇게 선셋을 2달 반 전에 심었어요. 그러니까 4월 초에 심은 거죠. 4월 초에 심었는데 아직도 물음병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았는데요. 여기 자세히 보면은,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요 아이를 이렇게 옆에 잎을 어저께 비 오고 오늘 지금 날씨가 30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돌이 그냥 뭐 뜨끈뜨끈해요. 지금 뭐 올려놓은 돌들이 탈 것 같습니다. 용설이도 지금 너무 뜨거워서 땀을 비우듯이 하는데, 이것 보세요. 자, 요렇게 밑에 잎을 따니까 요렇게 물러가고 있어요. 자, 요 아이 그냥 놔두면은 전체적으로 물음병으로 다 죽을 수 있습니다. 네, 요거 벌써 요렇게 밑에 아이들이 익어버린 거예요. 예, 물음병은요, 물로 인해서 튑니다. 그러니까 비가 요럴 때, 요런 아이들 비가 맞으면 주변으로 싹 번져요. 이분법으로 번식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여기 있는 애들을 다 물러 죽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런 애들, 요거 보면 막 물이 수분이 있고 그래요. 요런 애들을 미리미리 제거를 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다 물음병으로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따볼게요. 밑에 잎을 이렇게 따보면은 이런 식으로, 야, 참 뜨거워가지고 애들이 익어버렸어요. 익었는데 밑에 잎부터 이렇게 따다 보니까 또 새끼까지 땄네. 자, 요렇게 아이들이 따지면요, 요 아이들은 심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위에다가. 자, 상처가 나면 안 돼요. 애들한테 상처가 나면 안 되니까 정말 조심스럽게 요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 요 아이는 왜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자, 따볼게요. 요 아이는 왜 이렇게 생긴지 아시죠? 자, 우리가 심을 때 하엽을 정리해서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요런 아이가 나오죠. 요런 아이 나온 이유 뭐냐면, 아이들이 심고 나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자기 잎을 당분간 녹입니다. 예, 한 보름간은 자기 잎을 녹여서 살면서 뿌리를 뿌리를 내려서 이제 땅에 안착하려고 하고 있죠. 와, 엄청 덥네 오늘. 예, 자, 요런 애들은 여름에 비 오고 나면은 굉장히 그 안에 고온 다습할 수 있어요. 습기를 머물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런 애들은 따주는 게 좋습니다. 예, 자, 이 물음병의 원인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요런 것들이. 제가 이걸 이렇게 따내고 한번 요 아이들이 나중에 또 어떤 모습인지 또 찍어서 또 올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자, 하우스 안에 있는 건 하우스 아니기 때문에 괜찮지 않느냐, 또 밖에 있는 화분에 있는 거는 비를 안 맞출 수 있으니까 괜찮지 않느냐. 그럼 우리 집 노지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요, 이미 심을 때 잘못 심으면요, 물음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을 더 세게 치고 해서 최대한 안 오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 보세요. 이렇게 따보면은 이렇게 짓물러 가고 있죠. 짓물러 가고 있지만 이 아이가 당장 죽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진물로는 이 밑에 하엽이 있으면 빨리빨리 제거를 해주는 게 좋다 이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마사 위에 심으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이솔을 빨리 키우기 위해서 상토나 거름을 많이 섞어요. 자, 상토나 거름을 너무 많이 섞으면요, 곰팡이균 생기죠, 깍지 생기죠, 그리고 뭐 콩벌레, 지며느리 할 거 없이 많은 세균들이 그 거름 안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런 세척 마사에는 세균이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건조한데 못 살죠, 세균이. 그러니까 용설이가 세척 마사를 꼭 사용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속에는 뭘 하라 그랬죠? 산마사를 해요. 산마사. 파보면은 이렇게 산마사를 하라 그랬죠. 산마사. 여기 속에는 산마사예요. 산마사고 세척마사를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줍니다. 예. 자, 거름의 양을 최소화 시켜야만이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큰 문제 없어요. 그 거름 때문에, 거름 양이 많으면 거름 때문에 무름병이 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아이들한테 상처가 났을 때 그 거름이나 흙 속에 의해서 그걸로 인해서 세균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마사를 이렇게 위에다 올리는 이유가요, 입장에다 물이 떨어졌을 때 그 물방울이 흙물방울이 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통기성을 좋게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마사를 너무 얇게 깔거나 흙 위에다가 상토 위에 그냥 올려버리면 애들이 바로 무름병에 취약한 어떤 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필히 참고해서 특히나 이렇게 마사를 많이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 돌이 굉장히 뜨거워요. 여기 거의 지금 온도가 30도에 입박하다 보니까 이 돌 자체가 아주 뜨끈뜨끈합니다. 온돌방처럼. 구들장이야 이거 뭐야. 에? 자, 여러분들, 용설이가 정원공사할 때 이렇게 노지에 바이솔을 심을 때 돌을 좀 많이 사용하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돌을 사용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돌 밑에 수분과 그늘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름이나 겨울에 너무 좋아요. 자, 보세요. 돌을 들어보면은 이것 보세요. 여기. 자, 보이나요? 자, 여기 보면은 바이솔의 뿌리가 돌 쪽으로 많이 향하고 있어요. 이렇게. 돌 아래쪽으로. 그리고요, 뒤집은 돌을 만져보면 아주 시원합니다. 한여름에도 이렇게 시원합니다. 그래서 돌을 깔고 돌 주변으로 바이솔을 심어주면요, 굉장히 바이솔한테는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멋으로 놓는 것도 있지만은 그런 역할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겉에 돌은 엄청 뜨겁지만 속은 아주 시원한 조건이 됩니다. 겨울에는 수분이 또 돌 밑에 있기 때문에 겨울에 뿌리를 수분 있는 쪽으로 들어가서 아이들이 냉해나 말라 죽는 일이 없도록 함이죠. 많은 분들이 노지의 바이솔 맨날 하우스만 찍으니까 노지의 바이솔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또 여름 장마철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용설이가 이걸 상세하게 지금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심은 지 얼마나 됐다 그랬죠? 2달 보름 됐다 그랬어요. 지금으로부터. 지금이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촬영한 거고요. 2달 보름 됐습니다. 자, 요것 보세요. 요 아이가 무름병으로 온 아이예요. 요런 아이. 지금 자구를 따서 얹은 건데도 오는 아이는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오는데, 자, 어저께 비가 억수로 내렸다 그랬죠? 비 온 뒤에 이렇게 한두 놈씩 나옵니다. 요런 아이 빨리 격리를 시켜주시고 멀쩡한 아이는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요거 만진 손으로 또 다른 아이 만지지 마시고요. 자, 또 다른 쪽에 있나 한번 볼까요? 자, 자구를 따서 이렇게 심어 놓은 아이들이에요. 이건 자구를. 여기 있는 아이는요, 요건 무름병이 아니고 자리를 못 잡아서 마른 거예요. 말라서 이렇게 죽은 아이고요. 요 아이도 무름병이네. 요 아이는 무름병. 어이구, 이것 보세요. 자, 이렇게 물러서 죽어요. 요 아이는 지금 아직 살아있죠? 요 아이는 여기다 그냥 올려놓을게요. 이렇게 돌 틈에다가 이렇게 그냥 올려놔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완전히 썩어 뭉들어졌어요. 요런 아이 빨리빨리 솎아주지 않으면 이 주변으로 다 옮아갑니다. 자, 요렇게 빛이 좀 이상한 애들은 지금 무름병이 오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자, 용설이도 피해갈 수 없는 병입니다. 저라고 해서 엄청나게 무름병이 하나도 안 생기고 그러진 않아요. 자, 요 아이도 생긴 거고요.
예, 우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아이들이 굉장히 형광빛을 띠고 아주 화려한 색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딱 보면은 질물른 것처럼 예, 느낌이 와요. 그런 애들은 빨리빨리 솎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 애들 그냥 놔두면은 전체적으로 다 무름병으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아이들은 뭐 아픈 아이 없이 다 예, 아주 깔끔하고 이쁘네요. 자, 물 관리는요, 용설이는 요걸 2개월 반 전에 만들어 놓고 물을 한 번도 안 줬어요. 왜? 노지기 때문에. 왜? 수분이 워낙 땅속에 많기 때문에. 예, 그죠? 그리고 장마 오기 전에부터는 물을 굶겨서라도 아이들을 좀 바짝 예, 단련을 시켜야지 그 아이들이 좀 성장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장마 오기 전까지 물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노지에는 왜 물을 줄 필요가 없냐면은 땅 속에 수분이 워낙 많습니다. 물 주기 전에 꼭 땅을 파보고 수분이 있다면은 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뭐 일주일에 한 번 주세요, 이틀에 한 번 주세요, 3일에 한 번 주세요 하는 건 뭐냐면요, 봄철에 깨어나라고 주는 거예요. 봄철에. 근데 지금 6월부터 시작되는 이제 장마가 7월부터지만은 6월부터 물을 굶겨서 아예 아이들을 바짝 예, 달고 놔야 됩니다. 그래야 병충해도 안 생기고 깍지도 안 생기고 무름병도 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물 관리가 중요한 겁니다. 물 관리가. 여기도 한 아이가 아픈 아이가 이렇게 나왔죠. 이런 아이 이거 보세요. 이렇게 짜면은요 즙이 나와요. 즙이. 예, 이거 굉장히 아주 요 손에 묻은 거를 갖다가 그대로 다른 애들 묻히면은 또 옮아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절대로 손은 깨끗이 닦고 다른 애를 만져야 됩니다. 저는 오른손이 한 짓을 왼손이 모르게 하죠.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따고 왼손으로 만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렇게 해서 보세요. 이렇게 이 자구를 따서 심어 놓은 아이들이에요. 여기가 자구를 따서 심어 놓고 물을 한 번도 안 줬습니다. 예, 2달 반 동안 안 주고 자연에 맡긴 거예요. 그래서 노지의 바이솔 정원은요, 자연에 이렇게 맡겨두면은 조금 더 아이들이 튼실하고 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국내 최초 용설 스타황 용설 바이솔 스타 개발. 예, 용설인에서 개발했습니다. 이제는 바이솔도 전용 약이 있다. 네, 지금 주문하세요. 자, 영상 잘 보셨죠? 예, 밖에가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예, 31도 지금 32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더워서 지금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서 일단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름병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온도, 네, 또 수분, 또 바이솔의 건강 상태, 그리고 바이솔을 심은 흙, 또한 주변 환경도 영향이 줄 수 있겠죠. 우선 온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온도는 예, 6도부터 38도까지 사이에서 무름병이 발생합니다. 예, 근데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온도는요 28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도에서 무름병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온도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발생하는 건 또 아니에요. 예, 조건이 잘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요, 온도와 수분이 적절하게 맞아 떨어졌을 때 무름병 충해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그게 바로 예, 고온 다습으로 인해서 바이솔이 많이 물르기 시작하죠. 무름병이 가장 왕성하게 발달하는 시기는요 4월 하순부터 9월 사이에 발생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이 7월과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자, 무름병은요 예, 토양으로부터 오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내가 사용한 흙이 어떤 흙이냐에 따라서 무름병이 많이 올지 적게 올지 또는 안 올지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주는 게 바로 토양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배양토 있죠? 배양토는 상토라고도 지칭을 합니다. 네, 이 상토의 양이 과다하게 많을 경우 이 상토 속에서 썩거나 부패하거나 그래서 이런 미생물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름병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배양토나 상토를 예, 농원 같은 데서는 바이솔을 키워서 출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 출하로 쓸 적에는 아주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게 상토와 배양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 사용을 할 때는요 이 배양토를
굉장히 많이 썼을 경우, 그러니까 과다하게 썼을 경우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꼭 알고 계셔야 하고요. 약 10% 정도만 사용했을 때는 적합한데 과하게 썼을 때는 고온 다습으로 인해서 세균 번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요, 건강한 바이소를 만들어야 되겠죠. 건강한 바이소를 만드는 방법은 노지에 키울 때 얘기해요. 노지에 키우실 때는 될 수 있으면은 물을 많이 안 주면서 봄철에만, 봄에는 물을 많이 먹어도 된다고 했죠. 여름 장마 오기 전에는 물을 굶겨야 되고요. 가을에는 조금씩 물을 늘려가면서 주고요. 겨울에도 돌밑이나 또 수분이 살짝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무름병에 가장 약하니까 애초부터 정원에는 물을 좀 덜 주면서 아이들을 마디게 키우면 아이들이 좀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마디게 키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첫 번째 생각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환경입니다. 자, 환경이 어떤 환경이 좋으냐면은 바람이 잘 통하고, 햇볕이 잘 들고, 배수가 잘 되고, 그런 조건이죠. 그런 조건을 내가 우리 집 정원에 만들어주면 됩니다. 내가 보는 기준에서는 이 정도면 잘 되겠다 하더라도 바이솔이 잘 못 산다면은 분명 다른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흙의 조건인데요. 흙의 조건은 무엇이냐면은, 흙의 조건은 너무 거름이 많거나 너무 양분이 많으면 아이들이 웃자랍니다. 자, 웃자라게 되면 아이들이 몸에 어떤 그 수분을 많이 축적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아이들은 여름에 무름병에 취약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야물딱지고 마디게 자라야 되는데 너무 영양분이 많아가지고 거름이 많아서 웃자라는 형식으로 자란 애들이 여름 무름병에 취약할 수 있다는 거 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흙배합을 하실 때는 배수가 잘 되도록 마사가 많은 쪽으로, 마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둑을 높여서 물이 경사면을 따라 많이 흘러가도록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관리 요령이에요. 관리 요령은요, 아이들을 조금 조금 무관심하게 키우시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과한 관심은, 너무 부지런하신 분들은 물을 많이 줘가지고 또 죽일 수도 있는 거고, 너무 또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은 또 너무 물을 안 줘서 죽이기도 하죠. 아주 간단합니다. 정원에 심은 아이들은 물을 주기 전에 꼭 땅을 파서 수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땅을 파는데 수분이 남아있으면 물을 주지 마세요. 물을 얼마 만에 한 번씩 주나요? 라고 꼭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용설이가 예를 들어 이틀에 한 번 주세요 그러면 다 계속 무조건 이틀에 한 번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수분이 있는데도 물을 주는 행동은 안 좋은 거죠. 요즘처럼 장마철에는요, 물을 주면 안 됩니다. 물 주지 마시고요. 장마가 끝나고 또 가을이 되고 또 선선한 바람이 불 때 물을 주시면 되는 거죠. 자, 너무나도 당연한 관리 요령입니다. 바이솔 심는 데는요, 배수가 잘 돼야 되고요, 해가 잘 들어야 됩니다. 하루에 반 정도 해를 봐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바람이 잘 통해야 되고 통풍이 잘 돼야 되겠죠. 그래야 배수와 연관성이 또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거름의 양이 많으면 안 됩니다. 거름 양이 많으면, 질소가 많으면은 그만큼 잘 자라긴 하겠죠. 잘 자라지만은 질소가 많은 거름은요, 부엽토나 또는 상토나 여러가지 그런 거름, 또 여러가지 영양제 이런 것들이 몸을 좀 비대하게 만들어요. 바이솔을 좀 크게 하는 영향은 있겠지만은 바이솔이 크면 클수록 수분이 몸에 많이 있기 때문에 여름 장마가 생기고 뜨거운 태양이 비치고 고온 다습할 때는 가장 아이들한테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요, 칼슘이 많이 있는 그런 영양제를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살균 토양 살균제죠. 토양 살균제를 같이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마지막으로 마디게 키우세요. 나는 영양제도 필요 없고 물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나는 그냥 이렇게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게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노지에 그냥 방치해서 한번 키워보세요.
대신에 배수만 잘 되게 해놓으면요, 한번 자리 잡은 애들은 정말 병충해 없이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예, 꼭 죽이시는 분들을 보면은 너무 많은 거름을 주어서 죽입니다. 이 점 꼭 참고하시고요. 끝으로 지금 장마철인데 바이소를 심어도 되나요? 라고 질문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 말란 소리는 안 합니다. 하지만 심는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심는 시기는 봄에 가장 많이 심고요. 그 다음에 가을에 많이 심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 장마철과 한겨울에는 보통 많이 심지 않는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휴면에 들어가야 되니까, 잠을 자야 되니까 심지 말아야 되고요. 여름 또한 아이들이 성장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름철에 바이소를 심으려고 너무 애쓰지 말란 얘기예요. 만약에 나는 굳이 지금 바이소를 심어야 되겠다, 이 장마철에 심어야 되겠다 한다면요, 팁 드릴게요. 꼭 말려서 심으세요. 따가지고 자구 다 분리하고 뿌리 털고 뿌리도 한번 닦아내고 이래가지고 말리세요. 한 이틀이든 3일이든 4일이든 말렸다가 심으시면은 그나마 아이들한테 좋을 수도 있는데요, 심고 나서 바로 땡볕에 나가면요, 아이들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요즘 계절은요, 심고 나서 그늘에다가 보름 이상 놔둬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활착이 되고 좀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이 점 참고하시고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